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자, 한다면 한다.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장근석이 가장 즐겨 듣는 라디오죠. 장어들이 가장 사랑하는 라디오. 본격적인 직진 프로젝트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오늘도 굉장히 오랜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어김없이 또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꿈꾸고 있는 건 본격적으로 좀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벗어난 좀 야외에서 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뭔가 좀 볼거리가 있게, 진짜로 캠핑을 떠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을 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제작비가 조달이 될진 모르겠지만 빈손으로 가서 약 30만 원 상당의 녹음기 하나로 버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좀 절찬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꼭 이뤄보도록 할게요. 오픈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 작은 스튜디오가. 하지만 아직까지 들어올 때마다 양파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직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설비, 이 황무지와 다름없는 이 곳에서 직진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미리 전에 주제를 드렸었죠. 바로 나만의 요리 레시피입니다. 제가 요즘 뿐만이 아니고 예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밥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하는, 그리고 또 혼자 사는 남자가 되다 보니까 나만의 레시피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쉽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영양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요리는 어떤 게 있을까, 이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사실 작은 뉴스를 하나 드리자면요, 제가 정식으로 다이어트를 한 지 3주 만에 7kg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인간 승리예요. 저는 그 직진 라이브 투어의 그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그 콘서트의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이렇게 포토 앨범식으로 만든 그 책을 어제 이제 발간이 돼서 받았는데, 아니 애가 점점 커져요. 옆으로 점점 커지면서 굉장히 그 저희 스타일리스트는 사실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 제가 이제 몸무게를 감량을 했다고 하니까 저를 그동안에 이제 진격의 거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어쨌건 7kg의 감량에 성공을 했고, 목표는 지금보다 한 5, 6kg를 더 감량을 할까 합니다. 3주 만에 뺐으니까 앞으로 한 달 안에 한 5kg 정도 빼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맘먹으면 한다니까. 어쨌든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단축되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다이어트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여러분의 레시피를 제가 함께 공유하고자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가 맨날 이번 주에는 무슨 주제로 할까, 이런 주제로 직진 라디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고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저도 헷갈리는데,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공식 홈페이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직진 라디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방송이니까요. 한국 공식 홈페이지, 중국, 일본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주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사연으로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Beautiful world, beautiful change. Why not keep the love tonight? What you waiting for? 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직진 라디오. 오늘 주제, 장근석에게 추천하고 싶은 나만의 레시피입니다. 사실 저는 3주 동안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도시락이 있어요. 그거를 먹고 있는데, 아침에는 현미밥, 계란 2개, 버섯볶음, 그리고 닭가슴살, 그리고 저녁에 돼지고기의 목살 부분을 먹는, 그러니까 약간의 황제 다이어트 비슷한, 탄수화물을 가장 적게 줄인 그런 다이어트 레시피를 갖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 직진 가족들은 어떤 특별한 레시피가 있을지 제가 한번 사연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니노 아키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번 테마는 요리, 언제나 주부에게 좋은 라디오네요. 요리가 능숙한 장배우에게 가르쳐줄 비법 따위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배우에게 묻고 싶네요. 와인이나 샴페인에 맞는 레시피를 가르쳐주세요. 제가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술을 웬만하면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나마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술이 와인을 요즘 자기 전에 한 3잔씩 먹고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세 잔에서 끝내고 싶은데 이게 들어가다 보면 한 병을 꼭 넘기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딜레마인데 일단은 주부에게 좋은 라디오라는 소식은 좀 뜬금없네요. 주부들이 이 라디오를 듣고 어떤 점을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뭐 어쨌건 칭찬이라고 듣겠습니다. 어, 제가 주부 같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죠. 그러고 보니까 뭐 주제들이 집안일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주제들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제가 주부가 돼서 그런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혼자 살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살게 돼서부터는 냉장고 청소, 저번에 우리 청소 가지고도 주제를 나눴었죠. 집안일 관련된 거, 뭐 행주를 삶는다든가 이게 정말 처음 산지 이제 제가 1년 차 돼가는데 그 1년 동안에 굉장히 학습 과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의 레시피,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리자면 저는 어떤 요리를 만들 때 이 요리를 먹어야지 하고 재료를 장을 보지 않습니다. 장을 먼저 볼 때 먹고 싶은 식재료 위주로 사서 나중에 이제 냉장고를 열고 오늘은 뭘 해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음식을 많이 만드는 편인데 와인이나 샴페인에 어울리는 레시피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치즈 크레페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해 먹게 돼요. 와인이나 샴페인에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어, 막걸리나 이런 술에 좀 잘 어울리는 안주는 따로 압니다. 김치전인데 이게 저만의 김치전이 있어요. 김치전도 사실 생각보다 만들기가 쉽습니다. 부침가루가 필요하고요. 김치를 잘게 다진 게 필요하고 파 쫑쫑 썰고 그리고 베이컨 혹은 돼지고기 뭐 목살도 좋고 삼겹살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 한 두 개 그리고 물 조금 해서 반죽을 만들어서 그냥 후라이팬에 붙이기만 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다른 남자들이 봤을 때는 어려운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 사실 집안에서 10분 안에 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간단한 혼자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요만한 김치전을 만들면 그냥 뭐 와인 한 두 잔, 세 잔 먹을 때의 안주로도 쉽게 먹을 수 있고 요즘에는 그런 퓨전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서 와인에도 저는 나름대로 김치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한국적인 안주 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김치전에 뭐 넣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리고기를 넣어도 되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다 넣어요. 닭가슴살을 넣기도 하고 고추장을 좀 넣어서 약간 장떡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고 네, 그런 레시피가 좀 집안에서 혼자 먹을 때는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좀 거하게 한다 싶으면 정말 생뚱맞게 이런 적도 있어요. 바닷가재도 뭔가 요리를 해 먹어야지 혹은 책에서 이렇게 바닷가재를 먹으면 맛있겠더라라는 정보로 바닷가재 사진 않았어요. 그냥 한 마리에 7,800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길래 일단 사와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배를 가르고 껍질을 벗기고 버터를 넣고 소금 후추 끝. 그리고 오븐에 한 40분만 구우면 바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어머님처럼 조미료의 세계에 빠지신 분들은 좀 something special한 맛을 원하실 수 있겠지만 요리를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재료 본연 그 자체의 맛을 살리는 거. 그게 저의 요리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간을 많이 안 하고요. 소금 후추. 웬만한 이탈리안 푸드도 소금 후추를 간 다 하지 않아요?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그래서 가장 적은 조미료로 음식을 만드는 게 건강에도 좋고 좀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계속해서 술과 어울리는 간단한 요리 레시피입니다. 썸916님이 보내주셨어요. 포테이토 엄청 좋아하는 아이를 위한 요리. 시간 절약, 재료 간단, 맛은 믿을만. 다이어트 하는 장비현님은 절대 피해가야 할 간식입니다. 감자 두세 개 정도를 껍질째 잘 씻어서 삶습니다. 삶을 때 소금을 살짝 뿌리고 반만 익힌 다음에 네다섯 조각으로 자른 감자에 마늘 다진 걸 발라주고요. 파슬리 가루도 취향대로 뿌려주세요. 프라이팬에 튀겨주면 맛있다고 합니다. 오븐에 구워도 되겠죠? 감자로 관련된 요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감자 고구마를 이제 죄송해요. 감자 고구마를 조용히 해! 감자 고구마를 삶거나 쪄서 먹는 방법을 좀 많이 쓰는데 어, 사실 저는 감자로 스튜를 좀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이게 좀
지금 만들어 주신 그 레시피를 보내주신 썬916님도 사실 후라이팬에 튀겨주면 굉장히 맛있긴 하겠으나 칼로리가 높겠죠. 그래서 저는 함부로 도전할 수는 없는데 역시 이것도 감자에 마늘 다진 거, 그다음에 파슬리, 가장 조미를 적게 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감자로 만든 요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메시포테이토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메시포테이토도 쉽지 않아요. 그냥 감자 삶은 사실 만들어 본 적은 없어. 근데 비주얼을 봤을 때는 감자 삶아서 크림 넣고 그냥 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뭐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스튜를 만드는 방법은 토마토를 껍질을 벗겨서 토마토를 으깬 다음에 감자와 양파, 쇠고기를 넣고요. 그리고 그 토마토 엑기스가 있습니다. 그 엑기스를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다음에 삶게 되면 그 제가 부다페스트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음식 중에 굴라시스프라고 있어요. 그 헝가리 음식인데 약간의 그 한국의 국이나 찌개와 비슷한 좀 그런 맛이 나는데 조금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감자로 관련된 요리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휴게소에서 파는 통감자. 휴게소를 가면 그냥 거칠 수가 없어. 약간 고양이가 생선 가게에 지나가듯이 그걸 항상 먹는 편이고 뭐 버터로 그냥 오븐에 구워도 굉장히 맛있는 안주를 만들 수 있겠죠. 이 레시피도 제가 한번 나중에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그 이번 주에 레시피를 주제로 정한 이유가 그런 계획을 좀 가졌었어요. 뭔가 제가 작심삼일이라서 문제였는데 나도 요리 블로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아니 왜냐면 집에서 음식을 전혀 시켜 먹지를 않아요. 저는 언제 시켜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웬만한 거는 제가 다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과연 주부근장이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은 뭘까 팬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홈페이지에 좀 연재를 해볼 계획도 있습니다. 근데 하면 재밌겠지. 그냥 아주 간단한 거라도 내가 먹는 것들 사진 하나 찍어서 나만의 레시피를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혹은 그 레시피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추가해서 더 발전된 새로운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영득이와 오늘 저녁에 장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어떤 요리가 탄생될지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주세요. 그리고 과연 제가 작심삼일을 뛰어넘어서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코아님이 보내주셨어요. 근짱 안녕. 예전 장어 친구에게도 가르쳐준 간단 요리 레시피 자사이 샐러드입니다. 자사이는 그 중국 음식에 나오는 약간 김치 비스무리한 중국식 그 겉절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 짜사이죠, 짜사이. 닭가슴살을 술로 찜하듯이 익힙니다. 술? 요리술? 그 일본 요리술 뭐라 그러지? 사케 말고 미림. 미림을 쓰나요? 오이, 파프리카, 샐러리를 가늘게 썰어서 물기를 털어내요. 짜사이를 적당하게 썬다. 그 다음에 1, 2, 3을 섞는다. 이상입니다. 간단하죠? 만들어봐. 일단 싫어요. 그 재료들이 제가 싫어하는 재료들만 모여 있어. 일단 저는 오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샐러리나 파프리카를 좋아하는데 오이로 이용한 요리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잘 봐요. 오이지, 피클, 그거 없어. 오이는 웬만하면 생으로 먹든가 짜장면 위에 생으로 올라가든가. 오이로 만든 요리 있어요? 오이 겉절이. 그러니까 생 오이를 이렇게 절이는 방식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이 냄새를 싫어해요. 그리고 닭가슴살은 지겨워요. 근데 뭔가 이렇게 먹으면 건강식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샐러드 비슷한 느낌으로 먹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샐러드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촬영장에서 촬영을 하다가 배가 고플 때는 뭐 도시락을 챙기지 못했을 때는 샐러드를 좀 많이 사 먹는 편인데 집에서 샐러드를 만들 때도 저는 다른 드레싱을 전혀 안 먹는 사람입니다. 뭐 기껏 해봤자 올리브 오일과 소금 후추 그리고 그 발사믹 오일 그 정도로 버무려서 좀 먹는 타입인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우리 지금 카메라를 찍고 계신 아구짱이 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페이스북에 엄청난 자랑질을 해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하루씩 먹는 거를 올리는데 자기 샐러드 하나밖에 안 먹었다면서 샐러드 한 접시에 드레싱을 한 3대접을 들이부은 거를
야채가 안 보여. 그 마요네즈랑 케찹 섞은 드레싱을 들이부은 거를 다이어트 한다고 먹는 걸 봤을 때 참 그릇된 지식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샐러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트륨과 탄수화물 줄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드레싱을 이렇게 들이부으면 무슨 다이어트가 되겠습니까? 뭐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 그리고 뭐 연어라든가 양상추라든가 야채들 이렇게 넣고 마요네즈 10바퀴 돌린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아부 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나만의 레시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순 작가님이 보내준 사연이에요. 저는 주부 12년 차인데요.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는 스타일이라서 요리는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요리란 주제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메뉴는 바로바로 쌈장. 일식집에 가도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회를 못 먹고 쌈 싸먹는 건 귀찮아서 패스하는 제가 이 쌈장에 회를 찍어서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레시피는요. 된장 아무거나 한 스푼, 양파 많이 다진 것 두 스푼, 참기름 한두 스푼, 고춧가루 조금. 이게 다예요. 다들 막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막장이라는 게 그 장의 종류. 그러니까 막 찍어 먹는 장이라 그래서. 고기 요리할 때나 입맛 없을 때 당근, 오이 같은 야채를 이 막장에 찍어 먹으면 맛나답니다. 막장 같은 사연이네요. 막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도 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인데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양어장을 했었어요. 금호 가든이라는 충청북도 단양군 대가리에 있는 그 금호 가든이라고 하면 제천 단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양어장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아버지가 회를 직접 떠서 송어회를 판매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그 할머니 약 제가 3살 4살 때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5살 때 할머니가 초장 만들 때 옆에서 빙초산 넣고 있던 게 저예요. 상상이 돼? 6살짜리가 그 위험한 빙초산을 할머니 옆에서 빙초산 사이다 원래 요리에 빙초산 넣으면 안 좋은데 그때는 썼었어요. 그래서 고추장에 빙초산 넣고 뭐 사이다 넣고 설탕 넣고 이렇게 해서 초장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사람들이 먹는 방법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먹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머니랑 엄마가 만들었던 장은 초고추장에 마늘, 참기름, 와사비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양념으로 회덮밥을 만들어 먹고요. 그리고 막장을 만들 때는 된장, 고추 쫑쫑쫑 썬 거, 그 다음에 마늘 간 거, 그리고 참기름 이렇게 해서 장을 만들어서 먹더라고요. 이런 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굉장히 어렸을 때 일인데도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뭔가 미친 애 같아 진짜. 별 쓸데없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가끔 집에서 제가 그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가끔 장을 만들어 먹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 고추장으로 장을 만들어 먹을 때 볶음 고추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소고기 볶은 거랑 고추장이랑 그다음에 마늘 조금 이렇게 해서 설탕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요. 막장은 사실 그 어렸을 때 본 게 다인데 순대를 먹을 때 막장을 먹는 곳이 있죠. 부산 분들. 서울에서도 저는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좀 더 맛있고 제가 소금의 그 짠맛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조미가 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일반 그 인스턴트 순대라도 쌈장에 찍어 먹으면 뭔가 요리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순대를 먹을 때는 소금에 고춧가루를 섞어서 먹기도 하는데요. 저는 좀 서울에서 집에서 먹을 때도 쌈장이나 막장을 좀 만들어서 먹는 편입니다. 한국어로는 장으로 장이라고 하고요. 서양식으로 말하면 소스라고 합니다. 간장, 된장, 초고추장, 쌈장, 막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제가 기억하는 맛있는 장은 어렸을 때 아빠랑 일요일에 단양에 있는 목욕탕을 갔다가 그 매포에 있는 향미식당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제가 지금도 1년에 한 번쯤은 가서 또 영득이랑 저랑 그 출신 성분이 같기 때문에 향미식당이 되는 향수가 있어요. 이 매포에 있는 향미식당은요. 여러분 네이버에 쳐보세요. 그 뭐야 탕수육이랑 육개장, 짬뽕이 굉장히 유명한데 내가 봤을 때 짬뽕은 그냥 조미료빨이고 탕수육이 예술이에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찹쌀가루를 겉에 발라서 반죽을 만드는
네, 그런 곳이었는데 항상 거기 가면 아빠가 만들어줬던 장이 있어요. 간장에 식초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달콤한 먹고 싶다 침 고요. 달콤한 탕수육을 거기에 싹 찍어서 먹는데 그 느끼한 맛이 다 없어지는 그 맛을 어, 아빠가 만들어준 그 장으로 처음 느껴봤었는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고춧가루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도대체 저 의미 없는 거를 왜 먹는 걸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아빠가 만들어줄 때 그 어렸을 때 아빠랑 중국집을 갔던 기억 중에서는 그 아빠가 장을 만들어줬던 간장장과 그다음에 그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그 꼬냑 꼬냑이 아니고 빼갈이죠. 빼갈이라는 술을 시켜서 아빠가 이거 봐 하면서 소주잔에 부어서 라이터로 불을 지피는데 파이야 이렇게 돼서 와 뭐 저런 게 다 있지라는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던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도 즐겨 먹는 그런 빼갈이라는 술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그런 향수가 좀 담겨져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신다면 충북 단양 쪽 근처 가셨을 때 매포의 향미식당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장근석의 강력 추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는 겸으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공유하고 싶은 레시피 여전히 여러분들의 사연이 가득가득한데요. 나은 미래님이 보내주셨어요. 요리 양념할 때 간장 양념은 간, 설, 파, 마참, 깨, 후 간장, 설탕, 파, 마늘, 참기름, 깨, 후추만 기억하세요. 고추장 양념은 저기에 고추장만 넣으면 끝. 저것만 기억하면 웬만한 요리 가능합니다. 오 이거는 좀 유용한 사연이에요. 간설, 파마, 참깨, 후 근데 나도 알고 있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양념이지 않을까 싶은데 간장을 요리할 때 저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정이 안 가. 그리고 간장 먹으면 살찔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그냥 그런 편인데 저는 웬만한 그 생선구이 위에도 왜 보통 그 생선구이집 가면 양념을 만들어주잖아요. 그것도 저는 손에 그냥 집히는 대로 만드는 편이에요.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그다음에 마늘, 파, 후추, 설탕 조금 정말로 이 양념만 만들면 웬만한 요리에는 다 발라서 먹을 수도 있고요. 발라서 구워도 굉장히 맛있고 돼지고기를 먹을 때도 이렇게 먹으면 좀 더 담백한 맛으로 먹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사실은 그 한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음식들은 외국 분들이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새로운 또 레시피를 알려드리자면 얼마 전에 폭찹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폭찹을 만들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냉장고를 보니까 돼지고기는 잘 먹게 되는데 소고기는 오히려 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집에서는 보통 묵국 끓일 때 말고는 잘 안 먹게 되는데 소고기가 있어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폭찹 스테이크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 만들었던 레시피는 양파, 소고기, 그다음에 피망, 파프리카, 그리고 당근은 짜증나서 안 넣고 하여튼 뭐 감자를 좀 넣어도 되고요. 그렇게 깍둑 썰기 한 요만한 크기 정도로 썬 것들을 볶다가 몰랐는데 이게 원래 케찹을 넣어서 만들더만. 근데 저는 거기다가 A1 소스를 넣었어요. A1을 넣고 먹어봤는데 완전 신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거기다가 설탕을 넣고 케찹을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졸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좀 먹음직한 좀 요리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맥주 5캔 까고 다이어트 안 할 시절에 그렇게 마구잡이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레시피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저는 요리할 때 항상 정량이 없어요. 그냥 손에 가는 대로 만약에 마늘을 넣는데 이게 너무 마늘 맛이 진해 그러면 설탕을 넣어요. 근데 너무 달아 그럼 또 고추장을 넣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정량처럼 한 스푼 두 스푼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느낌대로 가세요. 느낌대로 자연스럽게 만들다 보면 자기만의 레시피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앞에서 알려주셨던 외우기도 힘들어. 간설, 파마, 참깨후 이거는 정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리하실 때도 다양한 방면으로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간설, 파마, 참깨후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뭐가 있을까?
HS. 참나. 나는 어렸을 때 여자는 요리를 다 할 줄 아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나는 진짜 엄마의 어깨 너머로서 배운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간설파마 참깨후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마나보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사는 미야자키현의 향토 요리는 치킨 남방입니다. 닭튀김을 남만 식초와 타르타르 소스로 양념한 튀김인데요. 특히 제가 사는 미야자키현의 노베오카시는 치킨 남반의 발상지로 타르타르 소스 없이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볼륨도 있고 정말 맛있어요. 꼭 먹어보세요. 남만 식초가 뭐예요? 닭을 튀기는 요리라면 닭을 기름에 넣고 생채로 튀기나요? 아니면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야 되나요? 아니면 튀겨서 간장을 바르나요? 내 생각에 튀겨서 간장 양념을 바르는 건 테바사키 맞죠? 나고야의 명물인 테바사키. 그리고 밀가루 파우더, 그 무슨 파우더라 그러지? 밀가루 말고 그 치킨 만들 때 쓰는 파우더하고 베이킹 파우더 맞나? 그냥 튀김가루. 닭튀김은 어려워진다. 아, 이거는 웬만하면 집에서는 잘 해먹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맛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타르타르 소스는 제가 좋아하는 소스 중에 하나예요. 집에서 제가 왜 언제 한번 홈쇼핑으로 생선가스를 무더기로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한 두 박스를. 그것도 거의 한 달 반 만에 다 먹었어요. 타르타르 소스도 굉장히 쉬워요. 레몬 한 개를 짜고요. 마요네즈를 넣고 그다음에 오이 피클 썬 거. 그렇게 해서 볶으면 그냥 볶은 게 아니고 이렇게 섞기만 하면 바로 타르타르 소스가 완성이 되죠. 치킨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는 사실 돼지고기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치킨이에요. 가슴살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스가 발린 치킨 남반,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남만 식초가 뭔지 일단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찾아봅시다. 남만 식초 뭐라고 나와요? 남만 식초는 다시마 육수, 환만 식초, 미림, 정종, 간장, 설탕. 마트에서 팔겠지? 일본 식재료 파는 마트 가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닭을 튀겨서 이 소스만 바르면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장 레시피에서. 근데 일단 닭을 어떻게 튀겨야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튀김옷을 입혀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튀겨야 되는가? 분명히 뭐 튀김옷을 입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 치킨, 그러니까 닭을 재료로 만들 때에 즐겨 먹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아주 초간단 레시피예요. 어, 닭을 먹을 때요, 닭가슴살을 먹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를 해봤어요. 우유에 닭을 익힌 거를 넣어서 갈아서 먹어본 적도 있고요. 정말 최악의 맛이에요. 그거 먹고 트름하면 끝. 정말 양계장 냄새. 으아. 하여튼 그렇게도 먹어보고 프라이로 해서도 구워 먹어보고 오븐에 넣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뭐 웬만한 건 다 해봤는데 제가 찾은 가장 알맞은 요리 방법은 닭을요 카레가루에 일단 보관을 하세요. 절여줍니다. 그러니까 닭을 칼집을 낸 다음에 그 안에 카레가루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위에 카레를 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한 하루 정도의 숙성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냥 프라이팬에 구워서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먹으면 나트륨을 좀 섭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되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이걸 다시 물에 씻습니다. 근데 물에 씻어도 카레의 그 노란색은 이미 닭가슴살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면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올리고 약불에서 한 10분 정도를 구워주세요. 대신 구울 때 뚜껑을 닫고 구우셔야 속살까지 훨씬 더 담백하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집 안에 저장을 해둔 닭가슴살 통이 이만큼이 있어요. 저는 닭가슴살을 그렇게 먹고 그것으로 활용한 또 레시피는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어도 아무 양념 없이 카레의 맛으로 좀 즐길 수 있다는 거. 그 프라이드 치킨을 드시는 분들도 프라이드 치킨 위에 뜨거울 때 카레가루를 한번 얹어서 먹어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카레 치킨인데 살은 좀 찔 수 있겠지만 맥주 안주로는 정말 와방입니다.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사연이에요. 미니망고님. 요즘 빠진 게 하나 있는데 과일 액기스 만들어서 탄산수에 타먹기. 레몬을 깨끗이 씻어서 점여서 설탕에 재우고 탄산수에 타면 레모네이드. 자몽을 알라리 껍질 까서 설탕에 재운 건 자몽에이드.
오미자철에 넉넉히 담궈둔 오미자 액기스는 오미자 탄산수가 돼요. 얼음 몇 개 동동 띄어서 마시면 아주 좋답니다. 벌써 더워져서 그런가 시원한 게 땡길 때가 돌아오고 있는데요. 자몽 한 박스 시켜야겠다. 프린스 원츄? 자몽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레몬청 같은 것도 요즘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죠. 근데 이렇게 그 설탕을 넣는 것도 좋지만 조청이나 꿀을 타서 먹는 게 오히려 좀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 팬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장어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했던 게 저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초콜릿도 그렇고 정말 몸이 피곤할 때 아니면 잘 안 먹는 타입인데 여름에 시원한 청량 음료는 저에게는 아이스커피, 시럽 없는 아이스커피가 최고의 음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자몽은 받겠습니다. 48번지 6층 트레저의 컴퍼니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지야? 청담동 40번지입니다. 40번지 6층 트레저의 컴퍼니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elcome to Jikjin Radio with your host, Jang Gun-seok. Eels all over the world. Are you listening? 자, 그럼 다른 사연 보도록 할까요? 어니어니님이 보내주셨어요. 요즘 다이어트 하시나요? 얼마 전 장배우가 즐겨보던 생생정보통을 보다가 초간단 연근 과자랑 초간단 치즈 과자 만드는 법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연근을 먹기 좋게 썰어서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리면 바삭한 연근 과자가 완성됩니다. 다른 양념을 넣지 않아도 달고 맛있다고 해요. 치즈 과자는 종이 호일 위에 치즈를 올리고 1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바삭한 치즈 과자 완성. 이런 것들은 직접 해봤는데 엄청 고소하고 맛나더라고요. 다이어트에도 좋을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봅니다. 다이어트에 치즈 먹을 1인이? 연근을 돌리면 근데 연근이 수분이 있잖아. 그 수분이 날아가면서 약간 바삭해진다는 거죠. 3분 정도 돌리면. 그리고 거기 위에 치즈를 올려서 이거는 근데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굳이 치즈를 올리지 않아도 그냥 연근 맛으로 좀 이렇게 먹는 거. 저 연근 말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과일 말린 것도 좋아하고. 이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치즈를 올림과 동시에 그 위에 케찹과 머스타드를 조금 올려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요. 연근 위에 베이컨을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고, 연근 위에 연어를 올려서도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마요네즈 살짝 뿌려서. 네. 창작 레시피가 좀 다양한 간식이네요. 요건 좀 제가 친구들이 좀 놀러 왔을 때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을 또 보자면요. 캐도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혹시 맑은 된 고추장 햄국 들어보신 적 있으시려나? 물에 된장과 고추장을 넣고 그래 맞아. 어렸을 때 아빠가 만들어준 음식 중에 개밥이라고 있어요. 알아? 이거 개죽. 아빠가 만든 음식인데 주로 아빠가 이제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만들어졌던 음식인데 일단 사연을 좀 먼저 볼까요? 물에 된장과 고추장을 풀고 햄을 넣어서 끓인 거랍니다. 맛은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을 넣어도 요리가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정작 본인만 알고 있는 레시피죠. 기억에 남는 요리들은 돼지고기 된장찌개, 뒤집기 귀찮아서 한쪽 면만 익힌 생선구이, 온갖 냉장고 반찬을 다 쓸어 넣어 만든 비빔밥 등이 있는데 본인은 요리 천재인 줄 안다는 게 함정이죠. 제발 이런 사람 먹을 수 있는 정상적인 요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이버에 검색이라도 해줬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왠지 남편분이실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만든 정체불명의 요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죽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나서 보통 된장찌개가 나오잖아요. 차돌박이 된장찌개가 보통 나오게 되는데 된장찌개를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일단 식재료는요. 고추장, 된장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고춧가루 살짝 들어가고요. 마늘 간 것, 양파, 호박 같은 야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고기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 등심이라든가 안심이라든가 어떤 거라든 상관없어요. 소고기를 듬뿍 넣고 마지막에 파도 넣고 밥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끓여요. 그리고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은 후추를 조금 넣어주고요. 그러면 아버지표 특제 개죽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맛있어요. 그
고추장찌개도 아닌 것이 된장찌개도 아닌 것이 그 굉장히 맛있는 맛의 혼연일치가 되는 그런 음식이 되는데 어렸을 때 항상 고깃집에서 아버지가 만들어줬던 기억도 있고요. 소고기의 그 깊은 육수와 함께 고추장 된장의 그 알싸한 맛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기억이 나네요. 지문에 그 제가 만든 최악의 요리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만들었던 최악의 요리라기보다 저는 사실 평소에 다이어트 안 할 때는 소스를 굉장히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만든 음식들은 주로 시거나 달거나 단 거는 싫어하지만 어쩌다 그렇게 돼요. 달거나 맵거나 한쪽으로 굉장히 쏠리게 됩니다. 그 제가 만든 모든 음식에는 청양고추가 들어가요. 한식 음식을 만들 때는 그 정도로 좀 매운맛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정말로 하드코어한 매운맛을 먹고 싶다 라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고추장찌개. 마늘, 고추장, 호박, 돼지고기, 후추 그렇게 넣고 그냥 끓이세요. 고추장찌개입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에 청양고추와 후추를 같이 넣으세요. 그러면 정말 한 번 먹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 필요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미원을 넣어야 됩니다. 미원 한 스푼만 넣으면 모든 요리가 완성되는, 심지어 이 고추장찌개는 미원을 넣으면 넣을수록 맵지만 계속 당기게 되는 물과 함께 수저가 계속 들어가게 되는 그런 찌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국에서 공식 홈페이지 사연들이 왔습니다. 뭔가 요리의 그 절대 강자국인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강국이기 때문에 재밌는 레시피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오트만 크린님, 내가 뭐라고 해도 니네가 말한 거 나 다 알아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안 할래요. 오빠만의 특별한 요리 레시피 기대할게요. 제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인가요? 제가 집안일 주제로 할 때 뭐 버럭을 몇 번 하긴 했었지만 집안일에 대해서는 진짜 다 아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는 걸 얘기해도 뭐라 그래, 다 아는데. 그래도 식재료가 다양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요리 비법은 좀 배우고 싶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조리사 자격증을 따면서 가장 어려운 게 중식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식도 굉장히 어렵지만 중식은 워낙에 그 식재료도 많고 요리 비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법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뭐야 지금 자이자이 크린님이 보내주신 사연은 간장에 밥 비비기, 이게 새고추장. 간장에 밥 비빔과 동시에 마가린을 넣어보세요. 이 버터를 넣으면 안 됩니다. 마가린이라는 그 버터 비스무리한 거를 한 숟갈 넣고요. 밥을 넣고요. 그리고 고추장 혹은 간장을 넣어서, 혹은 거기다가 간장에 비빌 때는 계란 노른자를 하나만 딱 넣어주면, 어렸을 때 정말 엄마가 자주 했던 그 간장 비빔밥, 이거는 정말 밥이 무한대로 들어갑니다. 밥도둑이 간장게장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마가린 간장밥이 정말 천하무적 밥도둑이에요. 특히 애들한테 엄청나게 먹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석프린스탄님, 장배우는 막걸리 죽 먹어봤나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을 텐데 먼저 정상적인 죽 끓이는 과정에 따라서 쌀을 씻고 물을 넣고 불을 켜고 7분 정도 익힌 후에 막걸리를 넣어요. 양은 입맛대로 넣으면 되고요. 내 입맛대로라면 거의 한 통을 다 넣어야 되는데, 끓이고 나면 죽에서는 쌀 냄새도 나고 술 냄새도 나고 또 달달한 냄새도 나요. 술을 좋아하는 장배우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참고로 죽 끓일 때 찹쌀을 조금 넣게 되면 약간 찰지게 됩니다. 막걸리 죽 비슷한 게 있죠. 우리나라의 막걸리빵. 그 보통 우리나라의 막걸리빵을 길거리에서 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어디서 살 수 있냐면 미사리 가는 길, 저기 팔당대교 지나서 차가 많이 막힐 때, 그러면 이제 차에서 술빵이란 걸 팔아요. 그 술빵이 이만해. 심지어 되게 이만한데 그거를 한 5,000원? 되게 저렴한 가격에 파는데 운전하다 먹으면 그냥 하나씩 막 들어가는 그런 중독성 있는 빵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술을 넣고 만들어서 술빵이라고 하는 거지. 집에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막걸리죽도 나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먹으면서 좀 취하지 않을까? 혹은 이제 먹으면서 알코올이 좀 날아가기라도 하겠지만 이건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네요. 근데 왠지 2숟갈 먹으면 질릴 것 같아. 아시아 프린스님, 한국 친구의 어머니가 직접 차려주신 김치찌개를 먹은 적이 있어요. 깨끗하게 다 비워버리니까
한국 친구가 그렇게 맛있냐고 그랬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가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거기엔 항상 김치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어릴 때부터 도시락을 먹는 습관이 돼서 별로 맛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지 도시락을 저한테 주고 자기는 밖에서 다른 걸 사 먹더라고요. 그들은 어머니가 싸준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나 봐요. 그게 저도 중학교 때 도시락을 갖고 다녔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맛있다고 하면 무한대로 그것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머니표 도시락의 특징인데 아침마다 어머니들이 도시락을 차리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손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만들면 그거를 거의 한 3주, 4주치를 먹을 양을 만들기 때문에 웬만해서 한 번 맛있다고 하면 그것을 죽도록 그것만 내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주로 도시락을 갖고 온 친구들끼리 반찬을 교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서 각자 이렇게 반찬을 좀 나눠 먹기도 하고요. 혹은 그걸 비벼서 비빔밥을 만들기도 하는데 도시락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주로 갖고 다녔던 반찬은 얼마 전도 아니야. 한 6개월 전쯤에 6개월이 아니구나. 집에서 살 때 엄마가 이렇게 편지 한 장을 남겨주고 갔는데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반찬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저희 집이 굉장히 좀 어렵게 살 때여서 힘들 때여서 반찬이 뭐 고급스럽거나 다양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그날 남은 재료들로 고추장 소고기 볶음밥을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오랜만에 먹으니까 뭉클하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기억하니? 라고 하면서 엄마가 이제 장문의 편지를 남겨두고 그 밥을 먹는데 가슴이 좀 적적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 레시피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김치를 볶고요. 김치 볶을 때 참기름과 설탕을 넣고 그리고 마늘 조금 넣고요. 고추장을 넣고 밥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조금 넣어서 그것을 약간 죽처럼 이렇게 비벼서 먹는 그런 밥이었어요. 근데 저는 반찬이 없어도 그거 하나면 항상 도시락통에 그 밥만 채워서 어렸을 때는 그것만 먹었었어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호에 따라서 뭐 소고기를 넣는다는 거, 돼지고기를 넣어도 되고 그때는 돼지고기였던 것 같아요. 돼지고기도 이렇게 많이 넣은 게 아니고 비계 부분만 이렇게 넣어서 먹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도시락을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는 편입니다. 어렸을 때 도시락 먹을 때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렸을 땐 굉장히 잘 먹었어요. 제가 좀 통통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수업을 받고 있을 때 1교시를 할 때부터 이미 나는 배가 고파. 아침을 안 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의 학교는 책상 이렇게 있으면 옆에 도시락을 거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 앞자리에 지금도 생각나는데 위제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위제트 같이 생겨서 제 별명을 위제트라고 지었는데 수업을 하다가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친구의 옆자리로 살짝 들어와서 손만 이렇게 뻗어서 도시락을 뺍니다. 그런 다음에 내 책상 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걸 먹어. 그러면 그 친구는 점심때 도시락을 깐 다음에 항상 없어지면 뒤를 돌아보고 나를 의심하는, 그래서 점심시간을 항상 도망다니기 바빴던,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도시락의 추억이에요. 그리고 엄마 만들어준 고추장 비빔밥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는 추억이 있었습니다. 나오무 아이성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제가 요리 얘기를 하다니 나는 좀 타고난 천재인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요리를 했던 건 초등학교 5학년. 엄마 아빠가 일 때문에 바쁘셔서 점심 때 밥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두부 반찬 2개를 직접 만들어 먹었어요. 다 타고 기름에 빠지고 조미료가 넘치는 요리였죠. 그래도 지금은 안 태우고 잘한답니다. 두부와 관련된 요리를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비지찌개를 저는 그렇게 싫어했는데 왜냐면 비지찌개 아시죠? 그거 먹으면 난 멀미가 났어 항상. 왠지 모르겠는데 비지찌개에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돼지고기 넣고 소금, 간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였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싫어서 두부 관련된 요리를 그때부터 싫어했는데 유일하게 좋아했던 요리는 된장 두부조림이었어요. 된장, 마늘, 파, 참기름을 그리고 두부를 겹겹 이렇게 발라서 뚝배기에 넣고 끓입니다. 살짝. 그러면 그 양념들이 두부를 스며들면서 나중에는 이제 밥이랑 두부랑 같이
침 나온다. 비벼 먹는 그 요리가 있는데 그거는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된장에 짜고 고소한 맛, 그리고 또 이제 갖은 야채들과 함께 밥을 비벼 먹으면 참기름 향에 굉장히 고소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지금 해 먹어야겠다. 좀 사무실 올라가서 먹어야겠다. 배가 고파서. 어쨌건 그 음식도 저는 굉장히 즐겨 먹었었던 두부 요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굉장히 다양한 레시피들을 만나봤습니다. 뭐 오늘은 제가 주로 한식을 위주로 얘기했는데 오히려 중국 분들의 레시피가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리고 제 추억에 얽힌 요리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봤었는데 요리에는 뭐니 해도 정성과 사랑이죠. 이 직진 라디오도 장어 여러분을 발음이 왜 이래 오늘. 장어 여러분을 향한 정성과 사랑으로 제가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이 직진 정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그리고 만리장성에서 직진 라디오 할지 누가 압니까? 하기로 했어요. 4월 26일인가? 25일인가? 26일이죠. 4월 26일에 직진 라디오가 처음으로 해외 원정 녹음을 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즉석에서 많이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살짝 마무리 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걸 받았어요. 2014학년도 4월 크리제이 국제연합평가 학력평가 문제지. 제가 제 문제를 보고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거 뭐 여기서 제일 히트인 문제는 배우 장근석의 막내 매니저의 이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만드기, 납득이, 용득이, 영득이, 갑득이 뭐 이런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필히 공부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서 모두 만점 맞으시길 바라면서 한 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요. 안녕.